바닥 만들기. 우리나라는 이제 주택에서는 보통 다 온돌 난방을 하니까 그거에 대한 기준을 법에서 정해놓고 있거든요. 이 정도는 최소한 해야 된다라는 게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라는 법에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뭐 얼마 이상 단열재를 깔고 얼마 이상 뭐 경량 기포 콘크리트를 깔고 이런 기준들이 다 정해져 있는데 경량 기포 콘크리트 깔리는 이 부분이 난방 파이프가 돌아다니는 부분이에요. 네. 그러니까 단열재를 깔고 그렇죠. 네. 그 위에다가 이제 파이프 그렇죠. 온돌 파이프를 깔고 그다음에 마감을 하는 거예요. 콘크리트 붓는구나. 경량기포 콘크리트를 붓고 그 다음에 마감을 하는 거죠. 편편하게 마닥재 붙이기 쉽게 편편하게 한번 이렇게 그렇지 그렇지 그런 해주고 그 다음에 마감재. 그래서 여러 가지 경우들에 대해서 표준적으로 단열재를 안 넣는 경우도 있고 단열재가 그렇죠. 뭐 밑에 들어간다거나 아래층에 들어간다거나 뭐 2층 뭐 이런 경우에는 단열재가 안 들어가잖아요. 2층 바닥 같은 이게 경우는 아파트에는 아마 이거 아파트 기준일 거예요. 아파트 기준이에요. 단열재 넣어야 되는 거는 여러 가지니까. 네. 완충제가 소음 때문에 그래요. 요즘에 그쵸? 소음 때문에. 완충제가 소음 패드죠. 완충제도 요새는 들어가네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새로 바뀐 규정인데 이 층간 소음 때문에 문제가 많아서 이게 지금 콘크리트가 예전에는 한 15cm 정도만 치고서 그냥 나머지 시공을 했는데 그것 때문에 소음이 심하니까 기준을 좀 상향시킨 거예요. 21cm로. 진짜 이게 아파트 기준이구나. 네, 주택건설 예, 거기니까. 일반 주택도 이렇게 맞춰서 해야 되나? 그건 아니죠. 아니지. 네. 아파트 기준이. 아파트 기준이지. 그럼 일반 주택은 보통 150으로 하거든요. 그렇죠. 기준이 달라요? 아니 기준이 없어요. 기준이 없는데. 예. 아니 일반 주택은 2층 집 보통 한 집인데 우리 집인데 그 사이에 소음 층간 소음으로 다투면 안 되지. 다퉈봤자 가족 문제. 아니 나 아는 형이 주택에 이제 월세로 사는데 1층을 사는 거야. 근데 2층에 다른 집이 사는 거야. 그럴 때 그런 좀 경우는 또 맨날 그러니까 싸우는 소리가 들리는 거지. 단독주택에도 굳이 이거 같은 경우는 굳이 건축주가 꼭 하고 싶다 꼭 해달라 하면은 소음 방지 완충제 이런 것도 넣고 하는데 보통 얘기 안 하면 안 하는 거죠. 어차피 다 우리 식구인데 조용해. 그러니까 네, 그런 방식이 있고 그러고 나면 우리가 바닥 마감재라는 것을 우리가 보이는 올립니다. 것들을 이제 붙이는 거죠. 우리가 바닥을 봤을 때 보는 것들을. 바닥 마감재. 그래서 가장 흔한 게 집에서는 역시 마루. 언제부터 마루로 바뀌었어? 옛날에는 장판이었는데. 그러니까. 모노류. 맞아. 장판이었는데. 동네마다 하나씩 꼭 다 있었던 거. 그럼 장판집. 도배장판. 도배집이 같이 하잖아. 맞아. 요즘에도 많이 해요. 있긴 장판. 있는데 있어요. 이제 뭔가 장판도 많이 쓰죠. 인테리어나 이런 걸로 이름이 좀 바뀌는 것 같고. 실내 장식 이제 또 막 하기 시작하니까. 실내 장식. 실내 장식집. 그러니까 룸이 그 소재 이름이거든요. 룸이. 그래? 그러니까 소재 이름이에요? 장판 먼저 하죠. 그러니까 장판이 아까 얘기했듯이 종이 장판도 아직도 쓰긴 쓰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종이 장판은 못 봤어요. 종이 장판 제가 여기 절에서 쓰지 않아? 절에서? 찾았는데 아니 종이 장판도 아직도 그 시골이나 이런 데서도 많이 쓰고 그다음에 요즘에도 또 황토박 이런 것도 많이 만들잖아요. 맞다, 예, 새로 만들어서 쓰는 분들도 많고 해서 종이 장판도 여전히 많이 쓰는데 이게 손이 엄청 많이 가더라고요. 제가 봤더니 그 순서가 바닥을 청소하고 그다음에 창호지나 초배지를 바르고 장판지를 미지근한 물에 30분 정도 불리고 하면 시공용풀을 배합을 한 다음에 풀 발라서 입구부터 시공 시작하고 요것도 겹치는 부분이 두께가 딱 정해져 있고 3번 겹치는 부분은 대각선으로 잘라내는 게 3번 겹치면 안 된대요 원래. 2번만 겹치게 해야 된대요. 그 올바른 방식으로는. 그러고 걸레바지 하고 그다음에 초배지를 물에 적셔서 덮어준 다음에 일주일 후에 초배지를 제거하고 그 위에 라카랑 니스 이런 도장을 하고. 그렇죠. 저희 어렸을 때 집에서 이거 장판 바르던 거 기억나요. 순서 이 순서 그대로. 아 진짜. 이게 뭐 예전에는 콩기름 발라서 관리했는데 요새는 뭐 들기름 바르기도 하고. 네. 더 나오는 거 아니야? 저 이거 아니 관리하는 거야. 이거는 가족이 공사비가 아니라. 잠깐 좀 약간 좀 이상했던 게
이 방식이 바닥 청소하고 창해지나 초배지를 바르고 되게 막 전통 방식처럼 쫙 나오다가 전통 방식 아니야. 마지막에 맨 마지막에 나카랑 니스가 나오니까 니스. 뭐지? 이게 니스는 필수였어. 요즘에 하는 방식이에요. 뭔가 되게 정성 들여서 하다가 마지막에 나카랑 니스가 나오니까 니스. 그러니까 나 어렸을 때 요즘에도 요즘에도 종이장판은 이렇게 정성 들여 해야 된다는 얘기지. 니스 굳을 때까지 그 방에 못 들어가는 거야. 맞아. 그치. 가구 다 나와 있고. 맞아. 머리카락 떨어지면 밟으면은 거의 가구 다 나와 있고. 그치. 머리카락 그래 머리카락. 떨어져. 꼭 떨어져. 구할 수 없어. 머리카락. 그거는 그냥 놔두는 게 나아. 근데 이런 종이장판 되게 딱딱해서 넘어지면 되게 아프고. 맞아. 그냥 돌바닥이죠 돌 위에 뭐. 바로 올리니까. 근데 어떻게 보면 그게 우리 바닥 난방 방식의 열전도율은 짱인 거지. 짱인 거지. 내가 짱인 타는 거지. 한이 있어도 열을 지켜준다 이거지. 아파트에서도 뜨거워서 못 앉았었어. 그냥 방바닥에. 그러니까 종이장판이 제일 먼저 우리가 썼던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했던 비닐장판. 그쵸. 뭐냐면 모노륨이 막 TV에서 선전을 엄청나게 해대면서. 맞아. 아니, 근데 요즘에도 실제로 따져보면 이 비닐장판집이 더 많을 것 같기는 해. 맞아요. 일반적으로. 그죠? 마루 무늬 마루 비닐 마루 장판 무늬 아니야? 장판. 마루무늬 맞아, 장판. 맞아. 걸레바지 쪽 가면 이렇게 울어 있고. PVC 장판. 맞아. 이렇게 말려 있잖아. 걸레바 벽 쪽 가면. 이렇게. 그렇죠. 항상 말아 모서리 올리는 거지. 찢어져 있고. 그 도배장판 하시는 분들의 노하우는 그거지. 거기를 어떻게 잘 그치. 깔끔하게 말아 올리느냐. 그게 그냥 말려 있는 거는 전문가가 깐 게 아니야. 집에서 그냥 깐 거지. 집에서 그냥 깐 거고 이렇게 끝에 착칼질해서 제대로 딱 접어서 마무리한 거는 나름 전문가가 한 거야 또. 그게 무늬도 요새 엄청 많기는 하더라고요. 제가 저번 주 주말에 양수리에 주택을 하나 리모델링 하신다는 분이 계셔서 집을 갔다 왔거든요. 근데 그 집이 이제 구입했는데 단열이 나는 게 너무 오래된 전 기준이라서 그걸 새로 바꾸면서 증축도 같이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너무 춥다고 바닥이 다 마루로 되어 있었거든요. 이거를 장판으로 바꾸겠다고. 모노륨 이런 거. 튼튼한 모노륨으로. 너무 추워서. 자기네 집도 지금 살고 있는 집도 나무인데 불을 떼면은 이게 잘 안 올라온다는 거. 뭔가 보일러 성능이나 난방의 문제 아닐까요? 그런 걸 수도 있는데 그분은 나무 마루가 되게 열 전달이 잘 안 되고 진짜 나무 마루가 아닐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죠. 똑같이 PVC 계열의 그것을 그럴 수도 있지. 데코 타일 비싼 거 그런 거. 어쨌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자기는 장판으로 해달라고. 그것도 장판. 한번 해봐요. 그 타일 종류도 괜찮다 할까? 타일 종류. 종이장판 하면 되겠네. 타일 종류가 열이 되게 오래 가요. 그래서 뜨끈뜨끈해. 그렇지. 달궈지니까. 달궈져서 열이 독이잖아. 오래 가요. 독이 자기 뭐 이런 거니까. 석재 종류나 타일 종류가 되게 오래. 그래서 요새 고급진 데는 석재 깔잖아. 대리석. 느낌이 차갑지 대리석. 않아요? 안 차갑다니까요. 해보면 좋다니까. 호텔 같은 데 가면 이거 호텔 좋아해. 저번에 주방할 때도 뭐 싱크대를 통으로 한 대리석 막 그런 얘기 하더니. 아무튼 장판으로 다시 돌아가서 나무륨 이거는 좀 새로운 건가 봐요. 코르크네요. 그런 것 같아요. 코르크로 만들었다는데 이게 수입 제품이라서 대부분 가격이 되게 고가인데 이 여름에도 땀으로 인한 끈적임이 없대요. 장판임에도 불구하고. 그럴 것 같아. 코르크니까. 네, 맞아요. 코르크니까 좀 폭신폭신할 것 바스러지지 않을까요? 그런 걸 그런 거는 제품으로 잘 만들었겠죠. 압착 잘 해서 그런 거는 또. 못 믿어. 수입. 불신사회. 수입. 수입? 이런 사대지. 저희 지난 주택 할 때 이거 썼거든요. 코르크 바닥재. 아 바닥으로요? 원목 정도 가격이에요. 코르크 비싸요. 바닥재 그거 마루 비슷하게 생긴 거. 마루 비슷하게 생겼어요. 네. 마루 비슷하게 생겼다는 게 뭐야? 시공 방식이. 네. 블럭으로 시공 돼서? 방식이 이렇게 이제 마루처럼. 장판이 아니라. 장판은 아니고 이제 그 원래 저희가 이제 마루 하겠지만 마루 자체 그 본체라고 해야 되나? 걔는 합판이거나 PVC 플라스틱이었나? 뭐 하여튼 거의 합판이에요. 합판. 종류가 네. 다를 뿐 합판이야. 네. 근데 걔는 그게 합판도 있는 합판 걔도 기본적으로 합판인데 그 위에 이제 코르크가 조금 두께가 있게 딱 발라져 있는 거. 약간 폭신폭신한 폭신폭신하고 느낌 되게 괜찮더라고요. 색깔은요? 색깔 되게 종류 여러 가지 있어요. 그러니까 코르크가 보이는 건 아니에요. 나무 그러니까 약간 시트 종류 많은 것처럼 시트 밖에서 느낌이에요. 그냥 멀리서 보면 약간 돌같이 보여요. 흰색 계열이나 약간 진한 갈색 계열 같은 거 보면은 멀리서 이렇게 딱 보면 약간 그 저희는 흰색 좀 그때 깔았는데 약간 대리석 같이 보여요. 멀리서 보면. 네. 고급지겠구나. 고급지겠구나. 괜찮네. 호텔같이 했구나. 그거 쓰시라고 해야 되겠네.
뭐 있어요. 조금씩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만약에 애들이 놀다가 물을 흘렸어. 그럼 물이 싹 스며드나? 아니야. 아 그렇지 않아요? 우리 일반 마루 생각해요. 물이 싹 스며들지 구멍이 않잖아. 때문에. 그러니까 일반 코르크 마루들처럼. 자체가 이제 음. 그 와인병의 코르크 가게 좀 생각해 보시면 물론 그 와인이나 이런 거 묻어 있긴 하지만 그게 걔는 물을 먹진 않잖아. 먹지는 않죠.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와인 그 마개로 쓰는 거고 뭐 공기도 좀 근데 습도조절도 어느 정도 되겠네요. 살짝 먹을 수 있으니까. 그거는 그러니까 겉부분이 아니고 안쪽 부분이라니까요. 그러니까 겉에는 처리를 해서 나오죠. 겉에는 페인트 칠한 코르크가 것처럼 안 이렇게. 보여요. 아. 그런 거. 괜찮겠네요. 괜찮겠네요, 진짜. 네, 느낌도 그게 뭐 좋고, 또 약간 아파트 사시는 분들은 혹시나 해서 또 층간소음 이런 것 때문에 일부러 그걸 아, 까시는 그치. 분들도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광고 너무 많이 해줬는데 이 업체. 뭐야 경량기포 콘크리트 블럭이랑 너무 차이 나잖아. 그러니까 업체 불러 업체. 아무튼 그래서 장판 종류랑 코르크 신소재 뭐 이런 것까지 했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하려던 마루. 바닥하면 사실은 마루를 제일 많이 떠올리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장판을 더 많이 쓰고 있긴 하지만. 네, 마루가 되게 많아졌어요. 이 저는 이 순간부터. 마루라는 거를 그냥 그 공간을 생각을 하는데 그냥 마루라는 게 그쵸. 따로 재료가 있는 거예요? 이 재료도 마루라고 하죠. 아. 왜냐면 마루 한옥에서 마루가 대부분 나무잖아요. 마루 바닥이. 그래서 아마 마루라고 그냥 부르는 것 같아요. 그러면 네. 약간 길다란 그치. 부재 뭐 이런 거네. 기다란 나무를 베이스로 하는 부재인 거죠. 그래서 이거 마루도 사실 종류 엄청 많아요. 어마어마하게 많죠. 예. 막 브랜드도 어마어마하게 많고 가격도 진짜 천차만별이고. 네, 이제 가장 대표적인 마루 4가지 정도만 추리면 강화마루, 강마루, 합판마루, 원목마루 이런 정도인 것 같아요. 가격은 제가 얘기한 순서가 가장 싼 순서부터 제가 얘기한 겁니다. 원목마루가 제일 비싼 거죠. 딱 들어도 비쌀 것 같이 들리죠. 원목. 여기서 들어가니까. 헷갈리는 게 그거야. 합판마루가 뭔가 느낌이 싼 느낌이야. 이름으로는. 그렇지. 그치? 두 번째야. 근데 원목마루 다음으로 비싼 마루야. 강화마루가 아파트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일반적인 그 마루예요. 아니, 근데 이 마루라는 게 어차피 블럭처럼 짜맞추는 거잖아요. 쭉. 그쵸. 그쵸. 근데 어떤 거는 보니까 진짜 아까 나무가 아니고 던지면 이렇게 플라스틱 튕기는 소리 같은 거 나는 것들 있잖아요. 이게 종류가 되게 많아서 마루처럼 플라스틱이 제일 쌀 거예요. 그리고 마루처럼 조립을 하지만 마루가 아닌 것들도 있어요. 워낙 많아요. 그래서 그럼 지금 마루가 조립은 하지만 마루가 아니라는 거는 나무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네, 그쵸. 나무 재질이 전혀 아니라는 그 막 그런 것도 요새 나오잖아. 플라스틱처럼 돼가지고 베란다에 깔게 돼 있는 조립식 DIY 마루 막 이런 거. 그런 거 인터넷 쇼핑몰에 팔거든요. 플라스틱 재질 같은 걸로. 그런 것들도 있고. 근데 강화마루는 일단은 그 본드 안 쓰고 이렇게 끼워 맞추기식으로 조립을 해서 만드는 거고요. 그래서 시공이나 철거가 되게 편하고 나름 본드 안 들어가니까 또 뭐 나름 친환경이라고 얘기할 수도? 그럴 수도 있는데 일단 강화마루 자체가 만들어질 때 그게 친환경이 아니야. 맞아. 압착을 하니까. 그렇지. 어쨌든 가장 저렴하고. 근데 열전도율이 좀 떨어지고 살짝 꿀렁거릴 수 있대요. 강마루는 뭐예요, 강 소장님? 찍어서 혹시 먹는 거지? 혹시 그래서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강마루 강소장. 그랬으면 좋겠다. 강화마루보다 이제 뭐 뒷판은 합판으로 돼 있고 표면은 비슷해요. 그렇죠. 근데 이게 뭔가 뒷판이 뭘로 돼 있느냐 약간 차이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강화마루는 다 압착을 해서 만드는 거냐 아니면은 그게 조금 덜 들어가고 그냥 나무 재질을 쓴 거냐 뭐 이 차이인 거죠. 얘도 나무 재질은 아닌 것 같고 얘도 이제 필름인데 겉면은 필름. 발에 밟히는 부분이 이제 나무는 아닌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다 강화마루, 강마루 같은 경우에는 다 필름 재질인 거고 합판마루하고 원목마루는 나무 재질인 거고. 그리고 강화마루는 보니까 약간 이렇게 나무 분쇄해서 이렇게 압착해가지고 뒤에 만든 그 판을 된 것 같고 그런 개념 그런 거 된 것 같고 강마루는 합판을 된 거죠. 그래서 합판마루랑 강화마루 중간으로 딱 만든 거래요. 단점을 좀 보완해서 약간 싸지만 뭐 조금 더 좋게 뭐 그렇게 만든 것 같아요. 이게 실제로 보면 약간 차이는 좀 있긴 있어요. 느낌도 똑같은 조금 달라. 필름이더라도 약간
좀 달라요, 느낌이. 약간 더 고급져. 네, 약간 더 고급져요, 강마루가. 이게 가격에 따라서 약간씩 더 그게 고급지다. 희한하게 네. 티가 나. 그 느낌 아니야? 약간 이렇게 광택이 나느냐, 광택이 안 아니, 나느냐, 뭐 그런 이런 그런 거 아니야? 게 단순한 아니라 문제가 그런 거 아니라 아니야? 그냥 그 이렇게 있어. 보면 희한하게 가격이 티가 나. 조금씩 차이 날 때마다 조금씩 차이가 되게 나. 희한해. 진짜로. 그거나 이거 좀 비싸겠다 싶으면 비싼 거구나. 진짜 그런 거야. 진짜 그래요. 네. 진짜 자본주의의 그래요. 매력이랄까. 이 사람 참. 그리고 아까 얘기한 왠지 싼 거 같은데 비싼 재료. 핫판마루. 핫판마루. 네. 얘는 표면에 이제 나무를 얇게 켠 무늬목을 붙이는 거죠. 다른 애들은 시트지 같은 걸 붙이는 건데. 무늬를 붙이는구나. 그래서 되게 나무 같고 얘는 조금 더 고급진 거지. 밑판도 나무인 거고. 나무에 가까운. 그렇죠. 네. 합판이니까. 그치, 그치. 아, 그리고 강마루, 핫판마루, 원목마루는 다 본드로 시공한대요. 이거 뜯으려면 돈 엄청 든다 그러더라고, 이게. 그럴 수 있겠네요. 친환경이 아니구나 다. 친환경으로 하려면 옛날 우리 마루 놓는 방식으로 그렇지. 놔야 되는 거 아니야? 그 나무 켜가지고 마루 만들어. 그럼 바닥 난방이 안 돼. 바닥 난방이 안 돼. 옛날 우리 한옥에서는 마루 공간은 난방이 안 되잖아. 그리고 어. 그거를 맨들맨들하게 만들려면 엄청 돌아다니고 맞아. 찔리고 막 가스에 몇 번 찔리고 뭐 이래야지. 맞아. 그러니까 이게 마루는 마루대로 쓰고 바닥 난방도 바닥 난방대로 쓰려다 보니까 이게 친환경 그렇죠. 안 돼. 그 원목 그러니까 루바 있잖아 루바. 응? 결 내서 이렇게 끼워 맞추는 식으로 시공하는 루바라고 그러잖아요, 그걸. 누가? 루바? 원목 루바. 루바 이거? 이러면서. 그릴 같은 거? 네, 그릴 같은 건데 한쪽은 볼록하고 한쪽은 오목해서 이렇게 착착착착 끼워서 사이딩? 벽체를 사이딩. 세우거나 그게 그런 식으로는 할 수 없나요? 마루를? 마루도 그렇게 마루를 되어 그렇게 있어요. 조립을 할 텐데. 그렇게 돼 있는데도 왜? 본드로 시공을 그렇지. 안 하면 이게 안 그렇게 된다. 돼 있고 그러니까 거기서 이게 또 기본적으로 시공을 우리가 한다? 바닥 난방을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안 잡아주면 어디선가 이렇게 딱 들고 일어나니까 꽉꽉 꽉꽉 바닥이 이렇게 엄청 딱딱 뜨거워지잖아. 맞게 해야 되는 거죠. 팽창되면은. 그래서 원목마루가 제일 비싸지만 저희가 바닥 난방 때문에 별로 안 원목이 좋은 이제 거지. 나무 그 온도나 이런 것들에 틀어지고 대한 막. 변형이나 틀어짐이 이런 게 좀 더 있는 거죠. 원목 마루는 그리고 비싸서 모시고 살아야 돼요. 이걸 밟고 다니기 아까워. 그러니까 이게 가격이 차이가 엄청나요. 이 원목 마루까지 가면 강화마루부터 이 원목 마루까지 가면 차이가 조금씩 나는 것 굉장히 같아도 많이 나죠. 네. 엄청나요. 근데 확실히 그냥 겉에서의 그 느낌이나 만졌을 때 느낌 원목이 굉장히 너무 좋아. 좋아요. 그렇죠. 너무 좋아, 진짜. 진짜 이게 차이가 진짜 많이 나. 많이 나죠. 딴 애들은 필름 같은 거는 프린팅이잖아. 어떻게 보면 사실은. 원목 마루는 진짜 차이가 많이 나. 근데 딱 봤을 원목 때. 마루를 한 집에 가야지 볼 수 있는 거야? 아니면 일반 사람들이 이거 원목 마루구나 하고 볼 수 있는 데가 있을까요? 전시장 가시면 되죠. 전시장. 그냥 전시장에? 마루도 이게 좀 대기업에서 많이 취급을 하니까 전시장이 큰 데도 있거든요. 근데 원목 마루 같은 경우는 수입 마루가 되게 많기는 해요. 논현동이나 사실. 이런 데 논현동 가시면 가면. 건축 자재 파는 데 맞아요. 가면은 옆에 많이 있어요. 수입해서 파는 데. 막 평당 20만 원씩 하는 원목 마루도 어. 그걸 밟겠냐고요. 그러니까. 원목을 깔고 얘기를 안 해주는 거야. 그래서 마루 종류는 그 정도인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바닥재로 쓰는 재료가 타일이랑 석재 뭐 이런 거겠죠? 그렇죠. 타일도 엄청 많이 쓰죠. 특히 일단 화장실, 욕실 이런 데서 많이 썼는데 요새는 그 타일의 무늬나 이런 것들이 되게 다양하게 나와서 네. 자꾸 이제 바깥으로 많이 나온 것 같아요. 타일이 너무 좋고 이제 이쁜 것들도 많고 다 디자인도 다양하고 수입 타일도 되게 많아졌잖아요, 종류가. 수입이 무조건 좋다고 하는 건 아닌 것 같긴 한데 그런 말 하고 싶은 게 아니라 다양성의 문제인 거죠. 우리나라에는 다행이다. 그렇게 다양한 타일이 없었는데 수입품이 들어오면서 그렇게 다양한 상품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했으니까. 타일을 바닥에 깐다고요? 타일인데 대리석 같은 타일도 많아요. 대리석처럼 생긴 타일들. 사이즈가 굉장히 여러 개라서 사이즈 큰 거 막 이런 것도 있고. 약간 페인트 칠한 것 같은 느낌 나는 타일도 있고. 그렇죠. 이게 되게 많아요. 요즘에 신축 건물들 있잖아요. 네, 네. 뭐 원룸이나 뭐 이런 데도 네, 네. 요새는 바닥 타일로 하는 데도 많더라고요. 네. 그렇지. 깔끔하고 춥지 않을까요? 왜냐면 이 바닥 생활을 하니까 여름 같은 때는 되게 시원하죠. 시원하지.
춥지 않을까? 여름에 여름에는 시원하고 추우면 좋지. 여름엔 시원하고 겨울에는 이게 처음 난방할 때 처음에 열 올라온 데까지는 시간이 마루보단 조금 더 걸리는데 되게 오래 지속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하긴 바닥 난방을 하니까 우리 괜찮겠다. 온돌도 돌이잖아요. 왜냐면 캐나다에서 있을 때 지하에 있는 원룸 살았었는데 바닥이 타일이었어요. 라지에이터 하나 있고 겨울이었는데. 추울 수밖에 없지. 그럼 춥지. 말만 들어도 춥다. 그러니까. 말만 들어도 지하인데 타일 바닥인데 라디에이터 하나래. 얘기만 들어도 사야겠는데. 얘기만 들어도 추운데 추워서 수면 양말 3개씩 신고 사야 되는 거 아니야? 심지어 캐나다래. 아 근데 진짜 이런 타일을 밟고 이렇게 맨발로 다니는 게 조금 저는 약간 좀 낯설 것 같아요. 그게 타일 같지 않고 대리석 그치. 같아서 안 그래요. 생각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욕실에 있는 타일처럼 생기지 그런 거 않았어요. 아니에요. 되게 깔끔하고 무광 같은 종류가 것들도 되게 되게 많아요. 많고. 이런 건 어느 호텔 가면 볼 수 있어요? 호텔 가면 많아요. 그게. 이런 많아요. 거. 그치. 대리석 타일 같은 거 깔아놓은 호텔은 굉장히 맞아. 많아. 집안 방 안에도. 여관은 없겠지? 여관은 없어. 없어. 여관은 저기 여관은- 종이장판. 종이장판. 여관은 모노륨. 오늘요? 아 그래? 그럼 종이장판은 종이장은 여인숙? 여인숙. 아니, 컴플레인 들어오나요 또? 바닥으로 구분하는 거야 우리? 근데 얘기하신 대로 좀 이렇게 맨발로 밟았을 때 차갑다고 싫어하시는 분들 있어요. 나이 드신 그렇죠. 분들은. 네. 네. 그리고 타일에 대한 이미지가 너무 화장실이라서 타일로 하겠다고 하면은 화장실도 아닌데 왜? 타일이라는 아, 말을 안 하고 그냥 대리석 그거를 같은 거라고 얘기하는 보여주면 좋아하는데 어. 타일이라고 미리 말을 하면 보지도 않으려고 하는 맞아요. 거죠. 근데 진짜 요새는 종류도 많고 고급진 것도 워낙 많아서 예쁜 거 진짜. 맞아요. 너무 이쁜 게 너무 많아요 요새는. 외장재로도 타일이 꽤 많이 네, 나오기 많이 시작했어요 쓰니까. 요즘에. 그 사이즈 크기에 따라서 정말 이 느낌이 확 달라지거든요. 타일도 그리고 요즘에 심지어 약간 집에 카페 바닥처럼 그냥 에폭시 그냥 에폭시로?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집에. 일부 구간 이런 데만. 시멘트에다가? 네. 에폭시 먼지를 많이 먹어서 붙어서 좀 그렇긴 한데 일부러 하는 계단이나 거는 이런 뭐 데 실내 일부 계단이나 이런 데도 포인트로 그냥 할 수 투명 있겠네요. 에폭시 그걸로 그냥 딱 막아 끝내는 경우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좋을까? 모르겠어요. 건축주가 뭐 해달라고 했거나 그랬을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런 것들은. 그렇겠죠. 네. 집의 실내 바닥 같은 경우는 에폭시가 좋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나는. 그 애기들이 기어다니다가 빨면은 나쁘지 않을까요? 묻어나진 않을 것 같은데. 에폭시가 묻어나진 않을 것 같은데. 자꾸 계속 뭐 이렇게 바닥에 있는 걸 주워오고 먹고. 아, 바닥을 많이 돌아다니는구나, 요새. 그쵸. 토리가. 기어다니고 그러니까. 엄청 빠르지, 막 기는 것도. 요새 속도가 좀 붙어갖고. 애기들 기는 거 보니까 되게 빠르더라고. 엄청 빨라요. 예전에 한 2, 3m 밖에 있으면 공이나 그런 게 있으면 이렇게 바라만 보다가 한참 바라보다가 옆에 제나 와이프가 있으면 막 기어와요. 갖다 달라고? 절로 가고 싶은데 차라리 주변에 꽁 대신 닭을 찾겠다 이거지. 근데 요새는 기어가. 자기가 이제 갈만하니까 쏙쏙쏙 가더라고. 각성하기 시작했네, 뭔가. 자아를 각성해서 의지를 갖고 움직이기 시작했네. 아니 무릎을 꿇었다니까 이제 기어다니는데 무릎을 살짝 배로 기어다니는데 그러냐 원래. 배밀이 하다가 배를 쭉 가다가 이제 무릎을 진짜 기기 살짝, 시작했구나. 기려고 하더라고 이제. 진짜 빠르던데 걔는. 그러니까. 가끔 무서워 약간. 애가 팍팍팍팍 하는 거야. 우리는 그렇게 못 가잖아. 여기 아파가지고 그렇지. 금방 포기해야 될 건데. 포복 장난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토리의 육아도 함께하는 방송. 토리의 성장과 함께하는 방송 집구석입니다. 그래서 바닥재 종류까지 대충 우리 바닥에 대해서는 다 얘기해본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석재도 뭐 타일하고 별반 다르지는 않은 건가요? 별반 다르지 않아요. 그냥 이게 바닥재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다는 건데 사실은 타일 가게 가도 보실 수 있고 다 보실 수 있는 거고 그중에 뭘 선택할지는 이것도 또 가격이 천차만별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가격에 따라서 또 용도에 따라서 원하는 분위기에 따라서 선택을 해서 사용을 하는 거지 이 석재 중에 뭐가 더 좋고 뭐가 더 안 좋고 뭐가 더 불리하고 이런 얘기를 하기는 조금 힘들 것 같아요. 저는 그 약간 흙집에 종이 장판이면 그래 좀 약간 친환경 저기겠거니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아까 뭐 라카치라고 니스치라고 옛날에 그걸 안 칠하면 되지. 안 칠하면 돼? 니스를 안 칠하면 되지. 아니 다른 거 뭐 강화마루나 뭐 이런 타일이나 석재나 이런 것도 다 본드로 붙이고 다 본드죠. 그러니까 그렇게 뭐 친환경적인 바닥을 만들기가 힘들 것 같아요. 뭐가 있을까? 옴집? 바닥 난방을 안 하고 나무를 깐 다음에 라지에이터? 아 그나마 석재도 본드로 붙이나? 뭐가 있을까? 자연석을 그냥 무겁게 올려놓는 거지. 그게 온돌이잖아. 그럼 역시. 그 틈은 어떡할 건데? 한옥을 지어야 되나? 어렵네요. 쉽지 않다는 거. 저번에도 우리 한번 얘기하지 않았어요? 완벽한 친환경은 없다고. 그래서 외국은 그 본드 기준이 엄청 강한 맞아. 맞아요. 친환경 본드. 가구에 쓸 수 있는 본드 기준도 되게 세고 재료보다 본드에 더 집착하는 거죠.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거죠. 이게 우리나라 감리를 할 기준이 되게 때 낮아요. 감리를 할 때 본드의 그런 기준이 걸 좀 없어. 잘 봐주면 좋을 텐데 그런 것까지 또 꼼꼼하게 어떤 거요? 본드나 이런 것도 정말 내가 종류가 너무 친환경을 많아. 하겠다라고 맞아. 하면 미리 건설사나 뭐 그런 시공사에다 얘기를 하면 그런 것도 좀 해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시공사에 얘기하겠죠. 이것과 이것이 있는데 이것이 얼마 더 비쌉니다. 그치 그런 얘기 하겠지. 저처럼 돈만 있다면 그치 전제 돈만 없어서. 있다면 제일 좋은 거 다 갖다 쓰면 되지. 아둥바둥님처럼. 그렇지만 완벽한 친환경은 시방서 같은데 명기를 해놓을 수는 있죠. 설계할 때. 어느 정도의 친환경 재료를 써서 그쵸, 그 본드를 재료를 써서 그냥 해달라. 그 스펙을 박아놓을 수는 있는데 그걸 꼭 따르는 건 아니니까. 그렇게 하고 오늘 본토크 굉장히 교육적으로 많은 얘기했어요. 그러게요. 간만에 굉장히 교육 방송이었어. 그러니까 본토크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집밥 소식 듣고 마무리하러 돌아올게요.